네, 황금 추세 시간입니다. MBN골드 김성남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성남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은 상방으로 열려 있는 것 같은데요. 탄력은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이 살짝 갈리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 맞아요. 매도 포지션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제가 혹시나 어제 시장, 특히 코스피 시장이 많이 좀 빠지면서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어제 좀 강조를 많이 드렸죠. 특별히 또 오후 전략에 대해서 또 질문을 주셔가지고 오늘은 반등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오늘은 반등이 나온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왜 그랬냐면 일단 8월 말일로 인해서 MSCI 리밸런싱 아마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의 변화가 생기고 8월 말일이라고 하는 어떤 시한적인 부분이 기한이 딱 정해져 있는 부분들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게 한꺼번에 좀 매물이 쏟아져야 됐던 이유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의한 하락이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제 9월 1일이 되면서 그 작업이 끝났다면 정상화될 수 있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일방적인 어떤 외국인들의 매도, 현 선물 다 합치면 한 2조 원 정도 매도가 네.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우려감을 나타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제 움직임에서 요 반등이 안 나왔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예상한 대로 반등이 일단 나왔고 그런 부분들 마지막까지 좀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이제도 오늘 반등세가 뭐 잘 마무리를 한다라면 조금은 더 상방을 열어놓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전보다는 다만, 유동성의 힘이 조금 줄어든 떨어지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떨어지죠. 왜냐하면 어제 그렇게 외국인의 매도를 결국에 또 우리 동학개미 분들, 개미 물량이 또 개인 분들이 거의 다 매집을 다 했거든요. 다시 매수를 했는데 그만큼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속절없이 밀렸던 거예요. 물론 하락폭을 아주 크게 확대하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잡아내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개인의 힘만으로 이제 무조건 올라간다는 것이 이전과는 조금은 탄력이 떨어지고는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제가 준비한 거 어제 한번 매수 매도 상위 좀 부분들 매수 상위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때까지는 눈에 띄지 않았어요. 이게 어제 기관이 매수한 상위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옆에 노란색은 외국인이 매수한 상위 종목이에요. 인버스가, 네. 그렇죠. 눈에 딱 띄죠. 눈에 띄네요. 우리가 그동안 개인들 이거 곧버스라고 별명을 붙여가지고 곧버스 사기만 하면 손절당해, 사기만 하면 손절당해 그랬는데 지난번 그러니까 우리가 8월 중순 8월 13, 14일 이후에 한 번 정도 나타났던 이 곧버스의 수익이 한 번 제대로 나왔거든요. 보통 그 정도 수익 나면 팔아요. 그리고 나서 어제 지금 다시 기관이 이 곧버스라고 하는 종목 코스닥스 200 선물 이버스 2X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코덱스 인버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떨어지면 오히려 수익을 주는 그런 상품을 지금 너무 눈에 띄게 좀 매수를 했다. 근데 기관뿐만 아니라 지금 외국인들도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를 랭킹 3위에 매수상에 났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랬기 때문에 무조건 떨어진다라는 관점은 아니에요. 보는 김에 이 화면이 나온 김에 좀만 더 보면 기관 매수 중에서 맨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오히려 코스닥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샀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이 별로 안 좋을 거야라고 예상을 할 수도 있겠죠. 코스닥 쪽으로 조금은 상승을 더 보는 관점 부분들을 이 기관 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봐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짜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만 계속 생각할 것은 아니라 혹시라도 시장이 조금 이렇게 흔들어대는 부분들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어차피 얘네들은 하루아침에 이게 매집은 안 돼요. 워낙 등치가 크기 때문에 인버스를 산다 하더라도 며칠씩에 걸쳐서 사야 될 것이니까 지금 당장은 조금 아닐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혹시나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둘 다 뭐 이렇게 곧버스를 매수했구나. 그러면 며칠 내로 이걸 매도하지 않는다면 하방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은 해야 될 수 있겠구나. 지금 우리나라하고 어제 대만하고 좀 중심적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밀렸거든요. 그 외에 타격받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서버 디램의 가격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 하는 우려감들도 나타나서 어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또 그런 연관된 종목들 위주로 좀 하락이 나타났다는 것도 감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외국인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
대한민국 시장의 가장 중심이 됐던 반도체주들이 하락을 좀 주도하는 상황이 발생해버린다라면 인버스라는 상품이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왜 샀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개별주 장세가 좀 더 펼쳐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우리는 그에 따라서 주식 선정을 조금 더 핀셋 선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정교한 어떤 공략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무조건 내가 갖고 있으면 올라갈까 생각하지 말고 주식 수를 줄이셔야 돼요. 주식 수를 줄이시고 일단 외국인들이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나 뭐 이러한 쪽들에서 네. 만약에 지금 이제 그 디램 가격 이런 가격 추세 이런 것들도 뭐 증권사 이렇게 들어가 보신다거나 리포트 들어가 보신다거나 이런 아니면 그런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가격 추이를 좀 보세요. 그래서 디램 가격 서버용 디램 가격이나 이런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 금방 또 다시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려감을 갖지 않되 지금 어제 하락은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하락을 했고 매도하는 부분들이니까 그 점을 생각해서 그쪽 산업에 대한 부분은 비중을 좀 줄여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정이나 혹은 앞으로 나타나는 부분들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다시 자율주행차랄지 뭐 삼성모터스 뭐 이런 쪽들 수소차랄지 이런 것들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야 할 길은 그쪽으로 정해져 있다. 뭐 그린 뉴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비중을 좀 확대해 보는 전략으로 네. 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이제 9월 시장부터 우리가 또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종목들 리뷰 한번 해볼게요. 네. 어제 SM 라이프 디자인 들어갔잖아요. 네. 자, 어제 SM 라이프 디자인 이제 좀 영어 단어라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어차피 코드 번호는 6자리예요. 뭐 우리가 주식이 됐던 ETF나 ELW 이런 것들도 다 코드 번호 6자리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시니까 아마 그렇게 좀 찾는 방법을 연습해 놓으시면 편하실 겁니다. 오늘은 조금 눌림목 주는데 어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말씀드린 가격에서 한 5% 넘게 올랐었어요. 10%로 최고가로 또 끝이 났거든요.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이었고 지금 이제 오늘은 약간 이제 방향이 어제 주목받았던 종목들 어제는 떨어지는 종목도 은근히 있었다 보니까 이렇게 올랐던 종목이 오늘은 조금 눌러지기도 합니다. 어제 많이 빠진 종목들이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오늘 혼조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라서 오늘 눌림목 오히려 이런 가격 괜찮지 않을까.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뚫어놨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오히려 더 안전한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목표가 뭐 2,300원, 네. 2,400원 뭐 구간까지 충분히 좀 더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시너지 이노베이션 사실 이게 암과 연관되어 있는 바이오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미국에서 암학회에서 학술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각받을 수도 있고 하는 설명들을 쭉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까지 이렇게 좀 초강력 상승을 하면서 뭐 한 77%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황금 추세에서의 제가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의 성격을 좀 이렇게 나타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우리가 쫓아갔다가 잘못 샀다가는 물리면 답이 없어요. 솔직히 계속 자금이 묶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이틀을 기다린다 하더라도 좀 올라가기가 쉬운 종목군들이 더 좋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한 번씩 튀면 또 다시 내려와도 금방 자기 자리를 갖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앞으로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도 뭐 짧은 호흡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조금은 길게도 보는 부분이 필요하다. 결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태평양물산까지만 볼게요. 태평양물산도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고 한번 급등을 했었죠. 지난주 목요일 날 21%대까지 급등의 수익이 좀 나왔었다가 지금 이제 오늘까지 다시 눌림목을 좀 줍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자리가 바로 이렇게 걸려 있는 자리죠. 120이동 평균선과 60이동 평균선에 걸려 있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그때 목요일도 끝났고 어제, 그제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서 걸리고 있고 오늘도 거기서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만 뚫린다면 새로운 어떤 길을 만드는 추세적 상승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왜냐하면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를 넘어가 버렸거든요. 이미 그 추천드렸던 날. 그래서 이미 수시전이 됐는데 이 종목도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자리에는 왔다라고 판단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 정도 편안하게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 확진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감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어차피 의료진 분들께서는 수고를 계속 하셔야 돼요.
방호복 관련된 종목이니까 그런 부분이 다시 우려감이 커질 때 뭘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태평양 물산도 관심권에 넣으시라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관심권에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실시간으로 공략해볼 종목 9월의 첫 거래일에 황금 추세 공략주를 한번 찾아볼게요. 앞서 힌트를 좀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좀 주목을 그랬나요? 받고 있는 네. 그런 테마들. 자, 오늘 이제 공략해 볼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왠지 이 종목 생각하면 과자가 많이 떠오릅니다. 맞아요. 네. 네. 자, 오늘 종목은 칩스 앤 미디어라는 종목이고요. 왠지 초코칩이 박혀 있는 과자가 떠오르기도 하죠. 자, 코드 번호가 네, 여러분들 코드 번호 아시면 돼요. 094360. 네, 네. 360이고요. 지금 현재가가 9,14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요 부분에서 이런 게 중요합니다.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이 막 큰 상승을 하죠. 근데 이 두산중공업이 이전에 부각을 받지 못했던 부분을 부각받으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풍력 뭐 이런 부분들이랄지 그다음에 또 원체 원전이 강세였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원전을 설치하는 부분들에서 그죠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분에서 부각을 받았다면 최근에는 원전을 해체하는 데도 기술이 있기 때문에 또 부각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알루코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건축물에 알루미늄 샤슈 정도 만들던 회사가 어느새 2차 전지 배터리 알루미늄 배터리 하우징 팩 이걸 만드는 회사가 2차 전지 주가 돼버리니까 말 그대로 환골 탈태 부분이 일어난 거죠. 그런 상승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 원래 반도체 설계 자산 전문 업체예요. 반도체 자산 이 부분인데 오늘 우리가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좀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태평양 물산도 아까 일부러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자 코로나 확산이 좀 일어나고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려서 크게 상승한 종목이 뭐가 있냐면 동방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습니다. 동방도 정말 매수하자마자부터 계속해서 큰 상승을 올라갔고 아마 조금만 더 눌러주면 다시 봐도 돼요. 이게 뭐죠? 물류입니다. 물류. 여러분들이 집에서 대형마트를 가신다거나 좀 불안하잖아요. 그죠? 뭔가가 백화점 가서 뭘 사시기도 불안하고 그리고 어쨌든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라라고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굳이 욕먹기 싫으면은 나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걸 좀 지켜줄 때는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래서 동방이라는 종목도 바로 그런 물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우리는 우리나라 자체만으로 성장을 끌고 가는 산업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산업이 있어요. 미국이 어쨌든 세계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우리가 테슬라를 보고 여러 종목을 추천을 드렸던 것처럼 또 니콜라라는 종목을 보고 한익스프레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서 급등이 나왔던 것처럼 지금 뭐냐 미국에서 물류회사 하면 1등 회사가 뭐죠? 여러분들 뭐 있습니까? 예, 그죠? 브라질에 있는 강 이름 있잖아요. 아마존. 아마존이라고 하는 요 회사가 뭘 하고 있어요? 사람에 의한 배송 전에 뭐 물건을 창고에 쌓거나 아니면 창고에서 빼거나 뭐 이럴 때 자동화 시스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심지어 드론으로 이 물건들을 이렇게 싣고 쌓고 막 다 하는 부분에서 거기에다가 이제 심지어 집까지 배달을 해준대요. 드론으로 말이죠. 자, 요 부분에서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많아지면 이게 좀 뭔가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뭐냐면 이게 떨어져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느 곳에 막 처박혀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누가 다칠 수도 있죠. 또한 어떤 군사적 보안 이런 부분인데 중요 시설 같은 경우에도 보안적인 문제 때문에 접근을 허용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제 뭐랄까요 서로 이제 충돌한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 너무 혼조해 버리면 그런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사생활 보호나 이런 부분들 등등등 정부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규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바로 이제 미국 정부에서 아마존 드론 배송에 대한 허가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아마존이 가시권을 벗어난 드론을 조작해서 물품을 배달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눈에 보이면서 그 앞에서 조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카메라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정확하게 혹은 GPS가 달려 있는 그러한 드론들을 가지고 배송할 수 있도록 배달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한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크게 이슈가 될 수 있고 오늘 그래서 제이시언 같은 이런 종목들이 또 큰 상승을 하는 것들이 보여진다라면 그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또 봐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칩셋 미디어를 드론주로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드론 1위 업체인 DJI라고 하는 여기에 전용 칩 IP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실 드론 같은 경우 대부분 퀼컴 잘 아시죠? 퀼컴에서 만든 칩을 많이 사용하는데 최근에 세계 1위 이 업체, 중국 업체예요. 중국 업체인 DJI가 퀼컴 말고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이 막 싸우고 있다 보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언제 또 갑자기 공급을 끊어버릴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제 그런 회사적 리스크를 피해야 되다 보니까 한국 업체를 선택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게 바로 그죠? 칩센 미디어가 여기에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하면 중국도 하죠. 그죠? 미국이 가능하다면 중국 더더군다나 중국은 뭐 물론 지역적인 낙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드론이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고 집집마다 마당도 이렇게 있으면 영화 보시면 많이 그렇잖아요. 잔디밭 다 집집마다 있고 수영장도 있는 집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 배송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걔네들이 착륙을 조금 위험하게 한다 하더라도 안전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부분이 아닐 수 있지만 이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중국 어려워요. 우리나라도 바로 그렇게 배송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 일단 드론이라고 하는 요게 부각됐다 하는 관점입니다. 네, 드론주 칩셋 미디어 공략해봤고요. 목표가를 그러면은 얼마라고? 자, 이제 올라가게 되면 전 고점에서 또 걸릴 수 있겠죠. 지난 고점이 얼마냐면 9,850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가면 또 한번 대량 거래가 터졌었던 7월 30일 요 부분에서의 거래량 때문이라도 좀 걸릴 수 있으니 9,850원을 목표가로 네네.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8,200원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칩셋 미디어 공략을 해봤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또 무료 방송에서 해주실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4시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좀 어떤 방향으로 갑자기 갈지 혹은 외국인 기관이 왜 인버스를 샀을까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고요. 쉽게 참여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2034번으로 김성남 보내주시면 더 쉽게 참여 네. 가능하시니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